네, 뉴스 오늘 매주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해 보고 있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 얘기로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에 대해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으로 맞불을 놓기로 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임 건의안을 표결 안건으로 올린 것 자체가 편파적이었다 얘기하고 있고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중립성에 대한 국회법 취지 정면 배치하고 있다. 사퇴 권고안 제출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선에서 일단 민주당이 국민의 심판을 그렇게 호되게 받아놓고 이른바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그걸 김진표 의장이 받아줬다는 건데, 그런데 사실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는 어제 오후 2시 최종 협상 시한으로 제시를 하면서 나름 합의점을 찾고자 중재 노력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자, 해임 건의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김진표 의장이 자발적으로 이거를 막아야 했다고 보시나요? 지금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가 5월 9일 날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아직까지 만 6개월이 안 됐고 곧 이제 만 5개월이 되는데 네. 문제는 아직 조각이 끝나지 않았어요. 예. 교육부 장관은 2조 그 후보자를 임명을 해놓고 지금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MB 때 장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아직 나이는 이제 갓 60살 넘으신 분이지만 어떻든 아직 조각이 끝나지 않았는데 한쪽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까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소해졌는지, 좀 큰 시야를 가지고 크게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작은 것으로서 사고하느냐. 그 원인은 딴 게 아닙니다. 결국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로 인한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적폐청산이라 그런 문제와 계속 싸워야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점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양보를 만약에 할 수 없다면 결국은 협치라는 것은 사라지고 매사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특히 이번 외교장관 문제는요, 이 민주당이 나는 좀 접근을 잘못했지 않느냐. 이 조문 참사라고 하는 걸 먼저 걸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영국 정부도 조문해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거꾸로 지금 감사 표시를 하는데 그걸 조문 참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문 없는 조문을 했다. 그렇지는 않죠. 사실 교통편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국의 정상들 아주 애를 많이 먹었고, 결국은 예. 웨스트민스터의 행사에는 다 참석을 했고, 나중에 조문록에 이 서명도 다 했는데, 심지어 전 정부에서 의전비서관을 했던 타결민 씨는 조문록에 왜 왼쪽에 서느냐 이런 것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뒷장에 쓴 거는 아니다 예, 이런 얘기죠. 시비를 걸기 위한 시비를 계속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유엔에 가서는 나름대로 글로벌 비전을 보여주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연설에서 대북의 어떤 제의 같은 것을 빠졌어요. 북한 얘기가 하나도 없었죠. 예, 그 얘기를 또 걸고 또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그건 좀 아쉬웠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혀 아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엔 총회에서 예. 대북의 어떤 제의를 해본들 지금까지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북한 김정은이는 이번에도 공개가 됐지만은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 제발 문재인을 빼고 우리끼리만 얘기합시다. 이런 식이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바이든을 48초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일본 기시다를 30분 만났다. 이거 갖고 또 외교 참사다 이러는데, 유엔 현장에서 각국 원수들이 첨예하게 서로 만나고 얘기하고 헤어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네. 실무진들이 주고받는 어떤 이 외교적인 협상은 다 따로 있는 겁니다. 네. 그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국만 하더라도 IRA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법인데, 예. 아마 우리 실무진들하고 미국 첫 국무부 실무진들하고 물밑에 협상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을 만나고 나왔을 때 IRA 문제도 거론을 했고 뭐 여러 문제를 조율을 다 했다 하고 거론을 하는데 그 48초에 조율을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48초 같으면 통역 빼면 인사하기도 바쁜 시간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놔두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뭔가 잘못했다. 뭔가 이게 엄청난 실수를 한 것처럼 외교 참사다, 조문 참사다 이래서 해임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요. 이건 딴 게 아닙니다. 박진에 대한 비토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쟁 선포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민주당이 너무 오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하는 얘기인데 예. 좀 정치를 큰 시각으로 하고 크게 통 크게 해야지. 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됐어요. 당대표로 취임한 지가. 안 그래도 본인에게 사법 리스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예. 지금 실제 검찰 수사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좀 통 큰 모습을 예. 보이고 정말 그 야권의 지도자처럼 보이도록 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을 낸 것은 제가 보기로는 이 민주당의 또 하나의 실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럼 일단은 뭐 어제 출근길 약식회견에서도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감지가 됐는데 해임 건의안, 뭐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그런 관측들이 많고 근데 또 그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한테 좀 정치적 부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부담은 되겠죠. 네. 특히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는 뭐 본인을 해임하라 그런 건의안이 어떻든 국회에서 결의가 됐으니까 예. 부담이 안 된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이건 거부권을 뭐 행사하냐 안 하냐는 문제가 아니라 강제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강제성이 없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래도 국회가 해임 건의안을 의결을 한 것을 그냥 전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기는 곤란하니까 예. 뭔가 의사표시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도어 스태핑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어떻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그 의견 표시를 하겠죠. 예. 그걸 거부권을 행사한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이게 수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수용하지 예. 않는다는 것을 천명을 하고 예. 우리 그 외교부 장관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걸 또 얘기를 하겠죠. 네. 그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토마토가 발표했는데요. 과연 국민들은 이번 순방, 외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까? 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물었더니 0점에서 25점이 54.1%였어요. 그리고 25점에서 50점이 6.4, 50점에서 75점, 9.7, 75에서 100이 28.7. 이 정도 점수면은 뭐 낙제다. 이런 그 기준을 들이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통령실이나 당정은 외교 이번 성과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성과 있었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론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평가가 좀 좋았더라면 논란이 있었어도 상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평도 안 좋고 논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글쎄요, 윤 대통령에게 한마디 조언을 하신다면요. 우리 국민들이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도 네. 완전히 편이 나뉘어져가 있는 쉽게 말하면 대선 전국의 연속선상에 놓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 완전히 편이 나뉘어져 있어요. 절반은 그 윤석열을 반대하는 쪽, 그리고 절반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 그런데 이번 그 외교 문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른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48초 동안 만나고 나오면서 우리 국회가 뭐 땡땡들이 뭐 안 해주면 뭐 바이든 뭐 땡땡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게 이제 일파만파 증폭이 되면서 그 실체가 불분명한 대화를 놓고 예. 엄청난 논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네. 외교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리가 없죠. 오늘 저 여론조사 외에도 가령 갤럽 여론조사가 아까 발표가 됐는데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 긍정 평가가 최하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24%로 왔죠? 24%까지 왔는데 예. 이걸 뭘 의미하느냐? 윤 대통령 정부를 지지하는 게 24%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보다는
그만큼 저는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편이 나뉘어져 가지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 속에서도 실망하는 비율이 또 엄청나다. 못하는 거 못한다고 얘기를 의견 표명하고 있다. 실망하는 비율이 또 절반이나 된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이 정말 참 사면초가 그러네요. 그 상황에 놓여가 있다. 네. 그래서 실제 그럼 윤 대통령이 그 잘하는 부분이 뭐냐? 이것도 여론조사를 쭉 보면요. 이 갤럽에 나온 항목을 쭉 보면 잘한다는 게 없어요. 뭐 뭘 잘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게 그 속의 절반 정도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가령 외교를 잘한다, 뭐 국방을 잘한다, 여야 협치를 잘한다, 뭐 어떤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 문제를 잘한다. 이런 잘하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잘하는 문제는 뭐 2%, 3%밖에 되지 않고 결국 뭔지 잘 모르겠다는 게 잘한다는 분들 속에서도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막연하게나마 나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 의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이야말로 한번 다시 이 점검을 한 다음에 이 몇 달 걸어온 과정을 점검을 한 다음에 또 지금이라도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또 이 명확한 것은 또 명확하게 해야만 한다. 이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그 대통령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네, 내일이면은 지금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지 일주일째인데 아직도 이 비속어 또는 뭐 외교 관련 논란들이 점점 확전만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 용산에서는 김대기 실장이 가짜 뉴스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가짜 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이간질 퇴치해야 한다. 해당 논란을 직접 대통령께 물어봤는데 본인도 잘 기억을 못해 상당히 혼란을 느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저게 내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가짜 뉴스 있는데 글쎄요. 팩트 자체가 좀 체크가 어려운데 그게 가짜 뉴스일 수 있을까요?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잘 명확히 그 정확히는 기억 못하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전체적인 취지로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러면 나는 도어스티빙 같은 기회에 본인이 그 점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나올 때 내가 박진 외교장관 등 그 같이 나오는 분들과 함께 했던 얘기는 이런 문제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왜곡이 됐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걸 나는 무슨 명확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컨대 뭐 MBC가 그 문제를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에 메일까지 보내면서 다시 또 다른 외교 문제를 일으키는 것. 이 문제를 따질 것이 있으면 이 공식적으로 따져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지금처럼 마치 이 윤석열 정부가 MBC와 진정을 치르고 또 야당과 진정을 치르고 이런 문제로 말입니다. 하는 것은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좀 제대로 된 태도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 반대편에 있어서는 언론 탄압하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뭐 제가 보기에도 이건 언론 탄압의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언론 탄압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 그 빌미를 왜 주느냐는 점은 나는 그 대통령실 이 스태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윤 대통령이 연설할 때마다 국민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히 자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언론 자유도 자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상반되는 그런 최근의 행보 더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지적들이 왜 이렇게 사과가 인색하냐라는 평가입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해야 되고 중요한 타이밍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사과 논란, 비속어 논란 사과가 필요한가? 매우 필요하다가 58.6, 약간 필요가 12.3, 약 70%에 가까운 분들이 사과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또는 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58.6% 말이죠. 이게 아마 그일 거예요. 국회 이 땡땡들이. 이건 그거는 사실 해야 된다 이거죠. 거의. 이건 사실 거의 모든 이 음성 파일을 들었던 분들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건 맞는 것 같다 이거예요. 이 땡땡들이까지는 맞다. 나머지 뒤에 부분은 워낙 불명확한 부분이 많은 김은혜 수석도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검사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용어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막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또 범죄자 상대하고 그러다 보니 거친 언어 습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이 점은 나는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나 앞으로 말조심 좀 하겠다 이런 문제는. 그런데 사실 이 용어를 쓴 것은 잘못됐는데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 좀 진솔하게 해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실망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네. 이 삼고 문제, 고금리, 고환율 또 그리고 고물가, 특히 고물가에 우리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 줄 잘 알아요, 국민들도. 네.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뭔가 보여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추경호 장관 이하 모두가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다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뭐 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부터 대통령실 말단까지 구급까지 이게 그 삼고 현상 그리고 지금 닥쳐오고 있는 이 경제의 그 암울한 상황에 대해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리세션이다, RA 공포다 이게 신문에 예. 매 도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가는 2,300이 무너져 갖고 일서지를 폭락을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환율도 지금 고환율에서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뭔가 최선을 다하고 이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하기 위해서 정말 밤잠을 줄여가면서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국민들의 실망이 큰 겁니다. 이러니까 뭐 조금 이 나무랄 일이 있으면 처음부터 그쪽으로 확 몰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대통령께서 이게 물론 뭐 대통령은 처음 하시는 거지만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이 실물 경제를 아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예. 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좀 취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이 경제 문제를 완화하는데 이 총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돌아선 국민들 마음도 그럼요. 다시 돌아오겠죠.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결과가 조금만 좋더라도 그렇죠. 국민들이 그걸 양해를 해주고 이해를 마음이 좀 해줍니다. 누그러지시겠죠. 그럼요. 이번엔 정부에서 인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조각이 다 안 됐다. 지금 전 변호사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예전에 이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분이죠. 대통령실은 교육 현장과 정책에 두루 능통한 교육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10년 전 고교, 대학, 서열화를 주도한 사람이다. 학사정관제, 학종 확대한 장본인 아니냐. 장관 시절에도 옹고집 불통으로 원성이 잦아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 변호사님, 사실은 이분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도 나왔었고 당시에 또 진영 논리도 좀 있었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교총이랑 예. 전교조랑 항상 이렇게 반대 목소리 내는 경우가 많은데 양 단체 모두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능력은 꽤 있는 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사고 마이스터고까지도 아이디어를 낼 정도로 능력은 꽤 있는 분인데 이 10년 전 인사 그것도 이 교육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 솔직히 이주호 교수를 교육 전문가라고 하면 난센스죠.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네. 나는 이분이 그 경제 쪽으로 좀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늘 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교육 전문가가 되는데 과연 현재의 교육에서 정말 꼭 고쳐야 될 문제, 이 핵심 문제, 그러니까 사교육이 이렇게 팽창하고 가장 큰 네. 것부터 봅시다. 사교육이 팽창하고 공교육이 움츠러들고 무너진 지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근데 이 공교육을 다시 살려내고 사교육을 그만큼 줄여서 이 사교육비가요, 이 국민들 가처분 소득에 있어서 거의 주거비, 그 다음으로 사교육비가 들어갑니다. 변호사님,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말이에요. 사교육비 때문에. 이 사교육비를 좀 줄여주는데 네. 우리 네.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교육비가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면 아이를 적게 낳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문제는 돈이란 말이에요. 네. 돈과 환경이거든요. 결국 이 사교육비를 줄여주려면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어떤 방안이 있느냐? 솔직히 저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내가 말씀드릴 기회는 아니고 문제는 그래요. 한번 이게 뭐 성공을 했다고 우리가 박수 치지 않은 분이잖아요. 예.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이라면. 그런데 박순애 장관 후보자가 아웃된 지 52일 만에 네. 하필이면 MB 정부의 이주호 장관을 다시 호출했다. 그만큼 사람이 없느냐. 네.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만큼 그림을 그려놓지 못했느냐. 인재풀이 이렇게 빈약하냐? 그죠? 아니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네. 나는 경제장관은 누구, 교육장관은 누구, 국방장관은 누구 대충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게다가 몇 명 정도는 후보군이 있어야 예. 되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출범한 지 이렇게 장관 시간이 지났는데도 네. 아직까지도 교육부 장관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은 MB 정부의 장관을 지르신 분, 그것도 논란의 중간에 있었던 분을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이주호 장관이 잘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내놓은 그 마이스터고 이런 그 정책에 있어서 박수를 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좀 반대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어떻든 나는 이주호 장관이 이왕이면 뭐 교육부 장관으로 들어오셔서 제발 공교육을 좀 정상화시키는 정책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사교육비를 줄여주어서 학부모들이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논란 많았던 장관 후속 인사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입니다. 그 노사정 대화 등 노동 현안을 담당할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위원장에는 올드보이의 귀환이죠.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임명됐습니다. 자, 김문수 전 지사의 귀환 화제인데요. 또 반가운 목소리도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큽니다. 민주당은 세월호 추모를 죽음의 굿판으로 폄훼했고 전광훈 목사와 정당을 만들어서 태극기 집회를 이끈 인사 아니냐. 윤 대통령은 김문수 언행에 동의하는 것이냐 반문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달에는 불법 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영상도 올렸는데 경사노위를 무력화하겠다는 뜻이냐. 그러나 대통령실은 좌우 극단을 오간 사람이어서 사회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갈등과 노동개혁 문제 우리 사회 참 중요한 과제죠. 글쎄요. 김문수 전 지사, 김문수 경사노 위원장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이 김문수 이 위원장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드리면 좀 섭섭해하고 화를 내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장 가령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노동개혁을 김문수에게 맡긴다. 예. 아마 야당도 함부로 진보 좌파 쪽 인사들도 함부로 반대를 못할 겁니다. 노동운동을 저 밑에서부터 하신 노동운동을 분이니까요. 제일 아래서부터 시작을 예, 했고 예.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해온 분이고 그렇죠. 이러니까 아무도 그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보수 우파 혹은 자유주의 범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분으로서 이 노동 개혁을 맡겨서 함부로 진보 좌파 진영에서 말을 못할 분이 몇 사람이 안 됩니다. 네. 가령 장기표 선생, 그렇죠.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 예. 아마 이 정도일 거예요. 네. 그런데 김문수 지사는 지난 몇 년 동안 행적에서 이미 그 진보 좌파 진영으로부터 극우라는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예. 극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필이면 지금 현재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김문수 전 지사를 하필 이 순간에 예. 모셔서 김문수 지사를 소모를 시켜버리느냐. 예. 그래서 참 소모시키기에는 아까운 분이란 말이에요. 네. 이 다른 그 국가의 그 일을 하는 다른 곳에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런 인재인데 왜 이분을 이런 쪽에다 소모를 시켜버리? 그러니까 언론에서 당장 나오는 얘기가 올드보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럼 지금 소모라고 보셨는데 그럼 경산호 위원장 말고 다른 더 적합한 어떤 역할을 맡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닌 말로 예, 예. 나는 김문수 지사 같으면요. 다음 총리를 시켜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다방면으로 예. 이 경륜을 쌓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일단 삼선 의원에 예. 두 번 지사했고요. 아예 많은 경륜을 쌓으신 분인데 그리고 예. 보는 시각도 넓고 근데 이런 분을 지금 경산호 위원장으로 해서 이 경산호 위원장 같으면 대표적인 게 이제 노동계획입니다. 예. 노동계획을 맡겼는데 과연 김문수 지사에게 노동계획을 맡겨서 그것이 원활히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도 들고 그건 왜 그러나 상대방이 승복을 잘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이 김문수 지사를 이런 데 소모를 시켜야 될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네. 예, 다시 뭐 의회 롤백을 해도 될 분을 이 굳이 경산호 위원장으로 소모를 해야만 하느냐. 차라리 저 같으면 좀 이게 다른 분을
모셨을 건데 예. 이 김문수 지사는 좀 의외의 그 인물이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어른 역할을 보수 쪽에서 하고 계셨으면 더 쓰임새가 클 수 있었는데 너무 극우 세력이라고 흔히 이제 칭하는 그런 분들과 같이 뭐 출연을 하거나 아니면 모습을 드러내거나 하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야 이런 좀 안타까운 말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점에 예. 있어서는 제가 또 한 말씀 변명을 해드리자면 네.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극우란 표현을 함부로 쓰는데 예. 이 극우라고 하면 이론론자들, 예. 이 자기들이 어떤 주장, 그 교조주의에 빠진 네네. 자기들이 어떤 이론 이것만 이 존재할 뿐 나머지는 다 무시해야 된다는 이런 그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극우죠. 그리고 폭력과 그 어떤 강제성으로서 자신들이 어떤 주장을 관철하겠다. 이게 바로 극우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지사는 아직 한 번도 폭력을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김문수 지사는 제가 아는 김문수 지사는 굉장히 온화한 사람인데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잖아요. 예, 왜 이 예. 사람에게 극우라는 표현이 붙었는지 예. 김문수 지사가 극우면 저는 아마 극우가 됩니까? 근데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지사를 이번에 이 경산호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예.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장기표 선생을 모셔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소모를 하느냐. 네. 이 좋은 분을 왜 이런 자리에 소모를 하느냐.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예. 노동개혁은 전 세계에서 첫 번째 간다는 노동 경직성을 완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노동개혁의 대폭적인 양보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누가 위원장을 하더라도 예. 이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예. 아마 그 에마누엘 마크롱식으로 얘기하자면 타운홀 미팅 같은 걸 수백 번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 수많은 토론과 그리고 설득 끝에 이룰 수 있는 일을 이게 누가 위원장을 맡는다고 해서 네. 딱 그 처리가 되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 참 아까운 분을 소모시킨다 하는 표현을 그래서 제가 쓴 겁니다. 예. 자, 이조 장관 후보자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편으로 기대도 되고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자, 전원책 변호사님과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